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은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잖아. 그냥 까만색이고 색깔 표시는 더더군다나. 바로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할게. 핵심을 찾는 거 우리 해봤지? 기억나지? 핵심은 어떻게 찾는다? 그 문장에서 중요한 거인 것 같은 걸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의 핵심과 그 다음 문장의 핵심으로 소리쳐. 근데 그 전제는 일단 직역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대전제가 하나요. 그 전제 전에는 어휘와 그 문장에 쓰인 어휘와 문법을 완벽하게 안다는 게 또 전제가 돼 있어. 근데 이제 웬만큼 배웠다라는 입장에서는 그 쇠하얀 거 보고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고3에 가서 시험지에서는 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 나도 또 가르쳐줘. 지금까지는 직역을 다 해준 상태에서 나한테 쓸 일이 다 가르쳐준 상태에서 했다면 이젠 바로 한 그게 공부 찾아봐. 핵심.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있잖아 지금 핵심어를 무턱대고 냈다 드립다 그냥 확 찾아보면 직역이 안 될 수도 있고 단어를 모르겠는 게 있어.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가능하시면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풀어봐 나한테. 단어가 됐든 뭔가 직역이 안 되면 거기 중요한 문법이겠지. 직역 찾으려고 문법 배우는 거야. 문법이 됐건 나한테 물어보라. 다 물어봤어? 더 물어볼 게 없어? 그럼 다 되겠네. 여기서 1, 2, 3, 4, 5 순위가 정해진 거야. 보이지 않는 순위. 여기서 순위야. 다 됐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직업 다 됐지? 이 한마디가 되게 무서운 말이야. 지금 너희는 이제 점점 키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권을. 공부는 시간빵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시간 동안에 집중력과 정확히 공부하는 방법만 메커니즘이 머리에 박혀있어. 그 순간 동안에 집중력만 발휘하면 그럼 끝나는 거야. 방법만 알면 돼. 방법을 하고 시간으로 어떻게 의대 퀴즈가 얼마나 많지? 싹 다 외워야 돼. 나사, 항공우주, 행정고시 그들이 공부하는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해야 돼. 어떻게 했겠어? 외웠겠어 그거를? 그 방법이라는 게 있어. 공부하는 방.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집중만 하면 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통상적으로 행정고시 예전에 사법고시가 1등이었을 때 지금 사법고시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법고시 패스할 가능성이 있다 싶은 점치는 기준이 3년 만에 최소 1차는 패스했어야 돼. 3년 만에. 1차를 3년 만에 못 붙었잖아. 그 새끼 못 붙는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그게 거의 불분명해. 그 시간 동안에 쇼부 못 봤어? 그럼 얘는 집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보통 고시할 때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가정환경, 뭐 상황, 뭐 이런저런 거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돼. 1차를 패스했어? 그럼 2차를 바로 못 보고 다시 1년 더 공부하고 말이지. 떨어졌어. 그럼 다시 1차를 또 해. 또 붙어.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2차를 봐. 그래서 통상 한 7년이나 8년 만에 패스하는 게 정상. 2차는 그렇게 어려워. 2차는 서술형, 1차는 격할. 시험 방식을 바꿔버림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한다. 2차를 패스할 정도면 1차는 이미 패스했어? 그럼 떨어져서 2차를? 그럼 1차를 또 공부하라고. 근데 또 1년, 2년이 걸려. 또 다시. 모두가 다시 객관식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시험. 시험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신도 마찬가지. 근데 내신을 지향하면 수능을 못 봐. 그래서 다 잘 볼 수 있게 영어 자체를 잘하는 그렇다고 너희가 뭐 살아있는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입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영어만 잘한다. 그러려면 첫 스타트가 이거야. 직역 다 돼? 예. 더 질문할 건 없지? 이미 충분히 했어? 예.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때 예 하는 순간에 어떤 애는 5등짜리고 지금 5명인데 어떤 애는 1등짜리가 돼 있고 어떤 애는 4등짜리가 돼 있고 보이지 않는 되게 무서운 도수가 이미 걔는 직역이 안 되는데 그럼 걔는 왜 착하겠을까? 직역하기 위해서 뭐라고? 어휘. 그 지문에 쓰이는 어휘. 그 지문에서 쓰이는 어휘. 그 지문에서 직역하는데 되게 필요한 문법. 문법 지식이야 다 알지. 그 지문에서 사용된 왜 굳이 그 문법을 써서 얘는 글을 썼냐고. 그게 바꿔서 쓰는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여기서 왜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 아니야. 어법적인 거와 어휘적인 거 뭔가 하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 기본기가 없는 애들이. 그것까지도 문제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사연 들어서 됐지 이제 직역? 좋아. 핵심을 찾아. 여기서 이제 사고를 하는 거지. 사실 핵심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건 직역이 완벽하지 않은 게 군데군데 스스로 쪽쪽쪽 박혀 있었기. 그럼 오래 걸려. 야, 그게 완벽하잖아. 핵심을 찾는 게 오래 안 걸려. 오늘 내일 양일간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건 고2 거. 그래서 내가 외고생들 대상으로 고3 진도를 학교에서 나가는 거고 정말 진심으로 비웃거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선생이 있나? 지랄하고들인데 고3 걸로 이걸 평상시 그렇겠다? 그러면 정시로 외고에서는 한 정말 100명 이상은 나와야 돼. 옛날에 70명 이상. 정시가 시립 때 이상.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지금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고. 고2 거야.
정작 고3걸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이걸 못한다 그러면 창피한 거야. 내나 보자고. 안 됐어도 상관없어. 그럼 너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신 난이도가 문제 수준이 참 조악하군. 이렇게 하면 돼. 고2 걸로도 못하는 내가 고3 걸 맞추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그럼 고3 거 내신 대비할 때 눈이 달라져. 지리멸렬한 단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면서 아씨 이 핵심어가 진짜 다시 보니까 진짜 이게 맞네. 그때 넘어가지만 이렇게 또 곱씹게 되는 거야. 그럼 공부가 재밌는 식으로 올라가. 절대 과하게 지루하게 외워야 되는 그런 과제 스타일로 안 간다. 과제 창작하면 하기가 싫지. 아 공부하는 것보다 자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것보다 먹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것보다 일본 여행 가는 게 훨씬 좋지. 장난해? 근데 과제가 아니라 이 연구할 대상이야. 왜 직역이랑 번역이 되니까 그래 단어 되니까 그러면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러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이 딴 데는 먹혀. 독서를 할 때도 먹히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먹히고 다른 연구를 할 때도 먹히고 근데 당장 지금 이걸 하면 너희들에게 대학이라는 게 불러 들어오잖아. 대학은 돈을 잘 벌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 근데 대학 가서 이 기술을 갖고 대학 가서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또는 원하지 않든 전공 과목이든 부전공 과목이든 난 갑자기 미쳐 돌아가가지고 나는 가천대 경영학과인데 난 갑자기 돌아서 돈을 봤어요. 뭐 부동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미친 듯이 해. 갑자기 돌아서 그래갖고 부동산 공부를 혼자 토 나올 정도로 막 뭐 이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부동산 대가가 되고 지금 주식에 되게 유명하다시피 증권사에 있는 소위 짱짱한 스톡맨들은 연대 고대 걔들은 시다발이 하는 거고 진짜 짱짱한 애들은 2년제 부동산학과 출신 뭐 아니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지방대 다니는데 미쳐갖고 주식 공부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책 다 보고 더 볼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거를 봐야 되니까 깡깡인데 무슨 영어를 알아? 그것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영어는 하나도 모르는데 주식 책에서 쓰는 문장 구조만은 완벽하게 해서 이게 독특하게 해서 그냥 독파를 해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 언제요? 24부터 27 너무 재밌어서 잠깐 그런 거 이해돼? 너무 재밌는 아직 모를 거야. 고영역으로 못 가면 상위동수나 과제로 생각하면 상위동수나 그냥 열심히만 올라갔다? 그러네 실행 40대 후반부터 60대 사이들한테 열심히 하는 수준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중위권 정도는 너희는 그 정도 높으면 위에서 뭐 알아봤던 수직원 정신 어떻게든 때렸던 중위권 수준에도 가고 70대도 그 이상도 좀 가. 열심히 하면 이 정도만.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해도 되게 높이 가지는 못해. 되게 높이는 못 가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방금 내가 얘기하고 공부하는 방법 그거 시작을 가. 그게 이거야 핵심만 찾으러. 1단계부터 끝내자. 지켜. 난 질문을 받겠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이는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지. 해석이건 뭐건 수시로 물어봐봐. 그거 말고는 질문이 없어. 경계. level up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그냥 삐리리의 수준이란 뜻인데 이게 어렵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질문들에 그 단어 뜻을 1차적으로 아는데 느낌이 확 오지 않잖아. 그럼 다른 게 문제인 거야. 다른 어딘가. 수거가 아닌 거죠. 차라리 수거였어 그러면 아 하고 되게 쉽게 이해가 되고 말았겠지. 근데 수거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그리고 직역을 할 구조적으로 내가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지문에서 쓰인 단어에 해당되는 한국말 있잖아.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잖아. 챌린지가 도전이냐고. 그럼 여기서 사용된 뜻이 뭐냐고. 그럼 그 한국말을 알고 있냐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해석해봐야 하는 거라고. 해석해봐. 중얼중얼 해석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 실제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 내가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그 말 반드시 나온다니까.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안 나오는지. 난 종석이랑 동진이가 쉽게 성적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야. 요 대목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 뭐 하나도. 여기서 사용되는 뜻은 이런 거 같은데 이걸로 말이 안 된다. 단순히 진짜 그거야.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그냥 다 물어봐. 확인해 볼까?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확인해 볼까 우리? 이 수준, 이 모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 지금부터 확인해 볼 거야. 안전이라는 개념은 여겨질 수 있다. 동물의 본능 중. 오프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웬만하면 중일 확률이 없고 중. 해석하는데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모든 동물들은 보어 안전된
안전한, 전사 있네.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보호되는 상태로 느낄 필요가 있다. 이 td가 왜 td에만 하지? 효용사여야 되니까. 왜 효용사여만 하지? secure and protected가 보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살려서 해석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하지? 직역이지. a species지. 어떤 종이지. 여기서 어는 어떤이라는 뜻이 있었지. 그리고 알 수 있다시피 스피시스는 원래 생긴 게 스피시스인 거야. 그러니까 단복수, 단수지. 당연히 어가 있잖아. 어떤 종의 바로 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어떤 한 종의 바로 그 존재가, 바로 그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 있는 강조되는 걸 썼어. 나중에 응집성 찾을 때, 번역할 때 필요한 도구일 것 같아. 바로 그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다. 어떤 한 종의 바로 그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한 종의 존재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어떤 한 종의 바로 그 존재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떤 한 종의 바로 그 존재. 이거 무슨 말일까? 번역에 대한 힌트를 미리 조금 줄게. 이게 영어식 표현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어떤 한 종의 어떤 종의 존재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더 베어리를 쓴다고. 그지? 이니셀프 쓰면 얼마나 좋아, 그 자체로. 근데 그러면 너무 패턴화된 글인 거죠. 이니셀프 그 자체로 그렇게 써버리면 중고딩용 글을 썼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휘도 말이야. 한국말도 그렇잖아. 응? 개 높아졌어. 랑, 높아졌습니다랑, 격상되었습니다랑, 그지? 그, 수준이 다르지 않나? 좀, 따지고 보면 결국 있어 보이지 않냐, 일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이, the very existence in existence itself.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약간 좀 폼나. 특히 글의 앞부분이잖아. 그래서 임팩트 줘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서론 첫 문장을 빼고 난 그 다음 문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바로 그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빠방 이렇게 한 거라고. 이건 설명을 미리 했고, 이건 지식적 차원이니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cannot 한다면 잘 살렸죠? 확인할 수 없고 위협들을. 여기서 왜 identify라고 했냐? 숲속을 호랑이가 지나간 건지, 나는 피식자야, 피식자. 네, 토끼야, 토끼. 지나고 있는 게 저게 호랑인지 너구리인지 나무 기둥이 쓰러져 있던 걸 착각한 건지, 풀과 풀 사이에서 보이는 누리끼리 한 건 호랑이 저고 있고, 그지? identify인 거잖아, 이거는. 알아보다. 그지? 동물 입장에서. 위협을 알아차릴 수가 없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답니다. 전달하다로 외우세요, 전달하다. 그 위협들을, 만약 위협이야! 했으면,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동안,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거죠. 그 위협에 challenge. 대응하다. 메커니즘. 봄나는 거 합시다. 기재. 반응 기재. 한국말이 약하다 싶은 사람 이거 단어 뜻을 지금 그냥 다 써버리세요. 다 써서 외우세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한국말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고3 때 발목을 잡아요, 실제로. be aware of 알다인데요. 아까 challenge가 대응할 기제라고 말을 만드는 게 완전 달라지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identify가 확인하다잖아요. 위협을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 참 위협을 알고 보니까 확인하는 거 맞죠? be aware of는 알다지만 그 공간 내에서 다른 동물들의 존재를 알다가 아니라 존재 알겠죠. 옆에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근데 그런 말 있죠. 너 언제 왔어? 깜짝이야 씨. 이거 있잖아요. 옆에 보고 왜 그거는 몰랐다 알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순간을 우리는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be aware of 인지하다는 거죠. 그 존재를 인지한다는 거죠. 존재와 그 인지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죠. 실제 be aware of가 인지하다는 뜻이잖아요. 공간 내에서의 다른 동물들의 존재를, 다른 것들의 존재를 인지할 and surrounding 주변을 조사할 꾸준한 경계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 생물학자들은요, 스펜드 아인스잖아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뉴스를 연구하는데요. 뉴스래. 방법을 연구하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많은 새들과 영장류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 observe, 감지하다. 동물들이 특별한 종류의 신호를 사용해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그 공간 내에 다른 동물들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직역은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 과정은요, 과학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 그것이 시그널이 먼저 어려워요. 나타내주다. 신호를 보내다? 설마 이거는 생명공학적 생물학적 나타내주다. 고급듯. 그것이 나타내주기 때문인 거죠. 뭘? 인지의 수준을요. 어때요? 인지 레벨을요. 인지 수준을요. 수준 맞죠? 어떤 인지 수준인데, 이게 머리가 좋냐가 안 좋냐고, 이 동물군들이. 어떤 인지냐면요. 이해의 방법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없어? 대가리가 돼! 이 얘기잖아요.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제공해 줄 인지의 수준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다음이요. 핵심적 문제는 바로 대절이합니다. 안전감이죠. 안전감을 얻는다는 것은 본능입니다. 어떤 본능이요? 한 종의 지속적인 존재의 필수적일지도 모르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수정을 했지 대대적으로 잘못한 건 없죠. 잘했습니다. 자, 핵심어 가야죠. 그러나 그거 가기 전에 제가 아까 그래서 형광펜 줄 치는 거 단어 뜻 다 자세하게 해라고 했죠. 이거 아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기 사용되는 단어 뜻을 못 얘기했으면. 핵심어 가기 전에 이게 시간을 정말 아끼는 길을 싹 다 외워. 옆에 쓰면서 싹 외워. 다 외워. 옆에다가 봐봐봐 쓰면서 외워. 그러고 핵심으로 가야 돼. 나 외워. 다 외워. 쓰면서 외우라고. 꼭 쓰면서 외워. 옆에서 끄적끄적끄적. 알바? Constant watchfulness. 끊임없는 꾸준한 경계라고 다행히는 체크를 하고 싶어요. 아, 그 마음은 너무나 알겠어. 아, 그럴 바에 왜? 조금만 더 하지 왜? A process of 끊임없는 조금만 더 하지 왜? 그럴 바에 A process of constant watchfulness to examine 하지 왜? 점점 더 길어지잖아. 이러면 핵심어가 아닌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constant watchfulness 중에 반드시 한 단어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했던 게 이 고민을 하면서 느는 건데 constant로 만약에 핵심을 골랐다. 그럼 그 다음 문장에 뭘로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 문장에 뭘로? 그 다음에 뭘로 핵심어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쪽으로 가야 돼. 많이 보낸다고. 컨스턴트니까. watchfulness 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뭐 키퍼 나이원이나 업저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답이 아는 전제는 아니야. 답은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핵심어를 뭐로 고르냐는 건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걸 보고 고르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그 뒤에 것 때문에 핵심을 그렇게 찾는 거라고 했지. 중요한 거 고르자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였으면 야 그렇게 쉬우면 대학을 왜 그렇게 못 가냐. 잘 찾아봐. 지금까지 이거 제대로 만족 한 번도 없잖아. 이걸 맡게 되면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야. 잘 찾아봐. 상당한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매 문장마다라고 일단은 잘 모르니까. 문장마다의 응집성을 찾으라고. 문장마다. 첫 문장 빼고. 첫 문장보다 다 읽고 나서 이해해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가지면 진짜 다 가지는 거야. 근데 여기 공교롭게도 여기는 요 반은 특이하게 지금 올해 보이는 최동진 빼고는 단 한 명도 중학교 때 이걸 나한테 배운 적이 없어. 왜 중학교 때 안 다녔으니까. 달다 말다 하거나 아니면 안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오히려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꾸준히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니들 동생, 주아 이런 동생들이 오히려 3년 동안 이 집만 했는데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다고. 3년 동안 이 집만 했는데 지금 너희는 늦게 시작했던 멤버들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시간 내기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럼 점수 안 나와 진짜로. 최애네 어떻게든 문장마다 다 골라 빨리. 지역은 됐네. 첫 문장부터 할게요. 일단은 첫 문장은 부정 안 하는 거지만 안정감이라는 개념은 동물의 본능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장이죠. 모든 동물은 포식자로부터 안정감이라는 거에 대한 security라는 거에 대한 정의 설명을 한번 했군요. security도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를 마치 첫 문장 서론부로 봐도 되고요. 나 정석대로 하겠다. 두 번째 문장부터를 문단의 시작으로 보겠다. 라고 봐도 좋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를 정석대로 문단의 시작으로 여기고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포식자로부터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다시요. 모든 동물은 어떤 한 종 전체의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위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 서사적 구별이죠.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소통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소통하고 물론 동료들 사이에서 봅니다. Others in the species 그 종 내에서의 일이니까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만요. 다른 종한테까지 알릴 필요는 없죠. 커뮤니케이트 소통한 다음에 이 짓을 여러 번에 identify, communicate, identify, communicate, identify, communicate 그러다 결국에 eventual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원숭이들 길게 우는 건 포식자가 나왔다. 짧게 악 우는 건 먹이를 발견해. 길고 짧은 걸 하면은 제인구단이 실제로 이게 똑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원숭이들이 300가지 언어를 알고 있는지 아느냐 뭐 하면서 이게 진짜 소리가 다르고요. 제인구단 알죠? 그 영국인 그 할매 인터뷰 도중에 원숭이가 하서 하니까 제인구단이 원숭이 소리를 내요. 하도 많이 언어를 연구하니까 제인구단이 똑같이 하니까 원숭이가 화답을 한다. 대화하더라니까. 객감너는? 언어를 외웠으니까. 아니 원숭이도 우리 언어를 외운다 그러면 우리들은 원숭이 언어를 왜 못 외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건 시그널을 보낼 줄 안다는 거잖아요. 사인이 독특한 고유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라는 게 언어의 종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애는 거리고 어떤 애는 팔자로 날고 이걸 한다로 메커니즘이라고 한 거죠. Identify, communicate. Identify, communicate. 이게 시간이 흘러 eventually.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게 된다. 보호받기 위해서 보호받는다. 뭐가 보호받는다? 뭐가? 핵심은요.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종 그 자체가 멸종하고 아닌 거잖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프로텍트가 핵심입니다. 근데 뭐가 보호를 받는데? 그 다음 문제. A species. 한 종이 보호를 받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종이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데? 그 종 내에서 소통 가능한 메커니즘을 개발해내는. 아까 얘기한 여기서 출연할 수 있는 거. Protected a species. 메커니즘 이렇게 핵심을하고 문장에서 2개라고 그랬잖아. 근데 animals feel을 핵심으로 잡을 건 없잖아.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핵심으로 잡을 게 하나밖에 없다고. 에라이 쌍 이게 어려워? 보이남 프로텍티드라고요. 첫 문장 건너뛰고 여기서 앞에 뒤에 이렇게 2개 찾아야 되는데 앞에 이건 할 게 없으니까 이거 보호받는다고요. 왜 이걸 했느냐? 보호해서 뭘로 넘어가는데 이게 보호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식별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소통을 하란 말이야. 이 말은 무슨 지가 잘 보호받은 걸 느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보호받는 걸 느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동물의 한 종이 보호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보호가 종이 보호를 받는 거라 이렇게 핵심어가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종이 핵심이 아니었으면 이 짓을 뭐하러 합니까? 이건 소재고 시댁 즉 종이 보호받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이 나왔죠. 궁극적으로는 이거랑 병렬 관계가 문법적 병렬 관계지 동급이 아니라 이 짓을 하고 이거보다 상위급인 이걸 만들라고. 그래서 이게 힌트가 있잖아. 궁극적으로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이걸 왜? 총이래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단발적으로 이것만 해 짓거리하고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종은 멸종하겠죠. 존재를 못하게. 왜? 이게 돼야 종이 프로텍트를 받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해도 고랑이를 보고 냅다 튀어버리는 그 새끼는 살겠지. 고랑이 보고 튀었어 토끼가. 그럼 그 새끼가 살겠지. 아무런 메시지도 커뮤니케이트 하지 않고. 그럼 그 호랑이가 지 토끼네 집에 가서 다 잡아먹어버리면 궁극적으로 종이 위태로워지고 결국 나로 대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텍트의 정의를 설명할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 종의 보호다라고. 그래서 핵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동물들의 경우에 있어서 뭐가 있느냐? 끊임없는 watchfulness, 감시가 있는 거야. 뭘 감시해야 되는데? 주변을 일단 봐야 되고 공간 내에 다른 새끼 없어? 이 다른 거라는 건 종내에 따른 거가 아니라 다른 종에 따른 동물이겠지. 물론 포식자일 수도 있고 같은 동급의 초식 동물일 수도 있고 내가 잡아먹을 새끼도 있겠지만 살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냐? 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메커니즘은 어떤 내용을 갖는데 이거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살피랄까 끊임없이 뭐 요건 거 같긴 한데 아니면 요건가
몰라. 구조 뭐 어쨌든 이게 물망에 올랐는데 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이제부터 명확하게 소재가 프로텍트가 아니라 메커니즘에 대해서 들어간 거니까 이게 크게 1문단이고 이게 크게 2문단으로서 소재가 바뀐 거니까. 요걸 봐야 여기서 핵심을 찾을 거 아니야. 바이올로지스트는요. 갑자기 얘로 바뀌었네. 이제 인간이 어떻게 연구했나로 약간 관점을 틀어서 글을 어렵게 만든 거지. 바이올리스트들이 연구한 걸 그냥 보여주면 끝날 텐데. 이러이러합니다. 했으면 여기서 하고 끝낼 텐데 비튼 거야 한번. 생물학자들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구하는데. 방식을요. 뭐 어떤 방식? 새나 영장류들이 주시하는 방식.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갔네. 요거 그대로 갔네. 이건 이걸 하든 눈가리를 하든가 그건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걸 가고. 그러다 위험이 딱 관측되고 산적이면 관측하래. 동물은 특별한 유형의 시그널 해요. 왜?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잠깐만. 이거 글 잘 쓴 거네. 먼저 계속 살피고 소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에서 얘기할까? 계속 살피고 살피고 소통해요. 위에 거 한번 반복해주네. 읽기 좋게. 소통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거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뒤를 볼까? 이 과정은 과학적 관점. 이거 바뀌는데? 다른 걸로 바뀌는데 뭘로 바뀌었지? 이러한 일체의 과정은 과학적 관심을 왜? 그것이 인지의 수준 정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이죠. 이건 진짜 신호고 이건 나타내다 보여주다잖아.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요거로 고르고 본 다음에 소통해야겠지. watchful, hip 같은 말 소통해야겠지. 알아낸 다음에 소통해야겠지. 이게 메커니즘이지를 한 번 더 말해준 거고 여기서 주제가 완전히 또 한 번 바뀌는 거야. 왜? 지능을 보여준다는 거지. 이때 시그널스와 이때 시그널은 다른 단어야. 완전 다른 단어야. 지능을 나타낸다는 거지. 이때 시그널스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거 어디 갔어? 나타내주다. 이때 시그널은. 위에 거는 신호, 기호. 단어 뜻이 이게 중요한 거였단 말이야. 이게 아까 그러니까. 지능의 수준을 보여줘. 이해하는가? 동물들이 그 종 내에서겠지. 소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이해하는 걸 제공해 주시는 원숭이끼리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그 실마리를 우리한테 제공해 줘야 되잖아. 우리가 원숭이랑 대화를 해볼 수는 없잖아. 그러한 이 지능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야. 뭐가? 이러한 일련의 observe, communicate 하는 게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근데 볼까요? 이거를 요건데 잘 보세요. 동물들이 다른 애들과 얼마나 소통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한 방법. 지능의 수준. 지능의 수준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 정도를. 동물들이 다른 애들은 얼마나 소통할 수 있어요. 어때요? 원래는 해석본과 다르게 어떻게 하느라 얼마나로까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고 오히려 이게 더 높고 낮은 지능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도 있죠. 뭐 굳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다 못 끌어모았어요. 왜? 이 일련의 과정이 소통을 잘하는군, 멸종을 안 했군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능 수준을 나타내 준단 말이지. 그 지능 수준은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서 뭐 하는데 이 동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는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지를 얘들 지능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소통이 되겠네 라고 우리가 미리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정리해볼까요? 안정감을 얻는다는 건 갑자기 이래놓고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 급결말 이렇게 끊어버렸죠. 이거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지능과 인지와 관련된 얘기는 나와야겠죠. 잘라버린 거예요. 그 결말 그냥 지문 사이즈 맞추려고. 그러니까 요게 갑자기 비틀어져서 나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겠죠. 이렇게 뭔가 맥락이 끊어지잖아 지금. 첫 문장 단과 두 번째 문단을 똑같이 흘러가더니 갑자기 지능하되 끝내버리잖아. 종의 본능이에요. 이러고 끝내잖아. 다시 이거로 첫 문장. 안정감이라는 건 뭐로 얘기해준다? 동물의 본능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왜지? 1번. 종 그 자체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는 종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멸종할 확률이 적으니까.
그럼 메커니즘이라는 건 뭔데? 감시와 소통을 잘하는. 그럼 그게 근본적으로 뭘 나타내? 지능이 높다라는. 그러면 걔는 멸종 안 하겠지. 다시 정리. 핵심을 다 합쳐서 안정감이란 한 종의 지능, 감시, 소통, 즉 총체적인 지능의 수준과 비례한다. 지능이 높으면 메커니즘 많이 발견돼 있고 와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면서 그 종은 멸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높게 느끼겠죠. 다시 첫 문장. 안정감은 뭐로 간주된다? 가장 근본적인 본능으로 간주된다. 왜? 안정감은 곧 지능이니. 가장 근본적인 본능, 즉 가장 동물들이 근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거다? 지능. 이 본능이 추구하는 건 결국 뭐? 높은 지능을 가졌을수록 안정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동물들은 안정감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걸로 따지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애나 낮은 애나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할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해서 모두가 똑같이 추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멸종하더라 그럼 지능이 낮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 전제라니까. 안정감이야말로 짐승의 본능이라고. 그럼 모두가 제일 순위로 추구한다고. 어떤 애는 더 추구하고 어떤 애는 더 추구하고 아니라 제일 다 1순위로 추구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한 새끼가 있잖아. 그럼 그렇게 뭐야? 지능이 낮은 새끼라니까. 그 와중에 멸종을 안 하는 새끼는 지능이 높으니까 멸종을 안 하는 거지. 왜? 똑같이 안정감이라는 건 짐승의 가장 펀더멘털한 본능이니까. 이 전제가 깔려야 멸종한 애들은 그럼 왜 멸종했냐? 지능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문장이 그렇게 들어간 거라고. 결국 짐승의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유지, 멸종은 지능에 달려있다. 왜? 커뮤니케이트가 와시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가 이게 숨겨진 주제란 말이야. 숨겨졌는지 난 이게 대놓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됐죠?